오토타임스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하이빔 뉴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 한 주간 벌어졌던 뜨거운 자동차 뉴스를 흥미롭게 날카롭게 그러면서도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하이빔 뉴스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설프지만 우리 바로 시작했습니다. 주간 자동차 뉴스. 자, 오늘 첫 방송 오토타임스 워런 편집장이 직접 출연해서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MBC 라디오 차카차카에서도 하고 계시고, 네. 요즘 뭐 여러모로 활약이 대단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첫 발을 딛는 이 주간 하이빔 뉴스 첫 소식이 과연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첫 소식이 뭡니까? 8 시리즈라는 차의 신차 소식입니다. 이 8 시리즈 그러면 BMW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면 사실 BMW의 끝판왕은 7 시리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근데 여기를 이제 7 시리즈를 뛰어넘는 8 시리즈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만들었대요? 아무래도 이제 7 시리즈로 이제 포함하기 어려운 그런 소비자들을 좀 타깃층을 넓히기 위해서 8 시리즈를 만들었는데요. 네네. 8 시리즈는 1999년까지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필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20년 만에 부활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경쟁합니까? 네, 이게 근데 조금 성격이 달라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3, 5, 7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세단의 성격이 조금 강하고요. 네네. 또 4, 6, 8 이런 식으로 나가면 BMW에서는 스포츠카에 좀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8 시리즈는 이제 7 시리즈보다는 그 상위 차급이지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7 시리즈가 대형 고급 세단으로 그런 소비자들을 포함했다 이렇게 보시면 8 시리즈는 조금 빨리 달리고 좀 역동성을 좋아하는 스포츠카와 경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S클래스의 쿠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포르쉐의 911, 네. 제교의 F타입 이런 뭐 네네. 스포츠카까지 모두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나요? 네,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가격은 뭐 1억 초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1억. 네, M 브랜드가 붙기 시작하면은 2억 뭐 초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나 살 수 없는 차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시중에 말이죠. 무려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30억짜리 자동차가 팔린다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네, 30억대 하이포카 시장이 그렇게 커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네. 그만큼 이제 수입차를 사면서 비싼 수입차를 사면서 눈치 보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이포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1000마력 정도는 발휘를 해야 저희가 이제 하이포카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하이포카 브랜드들이 국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비싼 차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국내 판매되는 기본 이제 수입차, 슈퍼 수입카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 색상, 뭐 동력계까지 이런 걸 선택해서 한정판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집품의 경우에는 한정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중고로 치더라도 이게 수배, 뭐 수십 배 정도 가격이 뛴다고 합니다. 어떤 차들이 실제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네. 국내에 진출을 하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 그동안에 찾아볼 수 있었던 브랜드들은 뭐 람보르기니라던가 네네네. 페라리 이 정도 저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코닉세그라는 코닉세그. 네, 그리고 피닌팔이나 부가티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가니도 들어온다는 얘기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가티와 이제 파가니 다 같이 들어오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뛰어든 곳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제 안마 의자 제조하는 곳에서 이 슈퍼카를 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에는 뭐 독일의 하이퍼카인 아폴로도 뭐 국내 진출을 했고 뭐 이런 브랜드들은 거의 이제 국내 많이 들여오진 않고요. 뭐 두어 대, 한두 대 정도 들여오는데 들여오면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나 봐요. 네, 거의 그 한 분을 위해서 들여온다라는 것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있는 한에서 뭐 들여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기 30억짜리 한 대 팔면 우리가 또 이제 이 동네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마진율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 단순 액수 딱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만 팔아도 몇 억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그렇죠. 연 장사가 끝나는 건가요? 한 두 대 팔면 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슈퍼카는 한두 대만 팔아도 남는다. 네.
네, 내년에는 이제 파가니, 부가티 두 곳 다 내년에 한국 땅을 밟을 건데요. 특히 대기업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효성그룹과 한국타이어가 이제 총판으로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대기업이 나서면 아무래도 뭐 수급도 좀 원활할 것 같고 아, 그래요?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뜨거워요. 요즘 그 중고자동차 매매 업종의 생계형 지정을 놓고 찬반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어요. 네. 이거 사실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네. 어떤 논란입니까? 네, 그러니까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이 중고차 매매업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직 최종 결정을 나온 것은 아니고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주무부처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한 6개월 후에 된다고 하는데 네네. 우선적으로 동반위가 내놓은 것은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 계신 소상공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생계형이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계시고 또 완성차 업계나 수입차 업계에서는 아 맞다 대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어야 이 중고차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현장에서 취재하는 우리 워런 편집장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입장입니까? 아 저는 분명하게 의견을 밝혀주세요. 네. 사실 요즘 모든 사안에서 되게 이렇게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아무래도 정말 소상공인 분들, 뭐 정말 영세하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대기업의 진출도 당연히 있고, 네,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의 이제 평균을 내 봤을 때 동반이가 보자면. 기준을 봤을 때는 이게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항상 이런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다시피 5인의 미만이어야 되고요. 예. 또 매출액도 50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소상공인이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를 판매하다 보니까 굉장히 50억 정도의 규모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고 뭐. 네. 근데 거기서 남는 돈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이 업계 매매업자분들의 얘기거든요. 매출액 보지 말고 네. 순이익만 좀 봐달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선택권이다. 그렇죠. 선택권. 네.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소비자를 많이 유인하려고 많은 활동들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어떤 중고차 매매업이든지 나에게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신뢰 높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 그게 이제 저는 기본 생각입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판매자와 거래자, 구매자가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중소기업 벤처부가 생계형 적합법령 지정을 못하면 자율상생 협약이라도 하겠다 이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끝이에요? 계속 설명해 주셔야죠. 네. 지금 이렇게 방송합니까? 그럼 되겠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첫 방송에 지금? 예? 네. 빨리 하세요. 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업들의 문은 열어놓지만 서로 협약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는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현대기아차, 완성차 쪽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수입차는 이미 다 거의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국내 완성차 업체들 뿐인데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중고차 매매라는 이 분야를 남겨둘 이 사업을 그냥 건드리지 않고 좀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뛰어들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고차 매매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입차 인증중고차 들어오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기아차가 직접 자신들이 새 차로 판매한 제품을 다시 수거해서 다시 지정 정비점 즉 블루핸즈에다가 네. 손을 좀 봐주시오 라고 해서 여기서 마진을 붙여서 비싸게 되팔 때 이때는 사실 시장 장악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그 부분을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소기업 벤처 우리 박영선 장관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께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주간 하이빔 뉴스 세 가지는 이제 이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뉴스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만 짧지만 임팩트 있게 계속 한번 매주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원앤 편집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토타임스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처음 시작한 주간 자동차 뉴스 하이빔이었습니다. 첫 시간 어떠셨나요? 물론 요즘 같은 다양한 미디어 세계에서 자동차 전문 언론의 역할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디어의 크기만 가지고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빔 뉴스는 전문 언론으로서 오토타임스의 색다른 시선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흥미와 분석, 재미도 추구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자동차 소비자 권익까지 추구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괴테는 100만 명의 독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작가는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만 명의 독자가 아니라 100만 명의 구독자를 기대할 수 있게 영상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걸음은 1년, 3년, 그리고 10년 걸려도 계속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부족해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